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기사 필기 1편에 보게 되면 연소공학이다 라고 나오는데, 에너지 관리기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과목이 연소공학과 연력학이죠. 그래서 1편에 나오는 연소공학에 대한 개요, 요거는 이제 개론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우리가 용어를 암기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사항은 체크를 해서 꼭 암기해야 될 것만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할 테니까 그러한 거는 암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용어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라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챕터 1 보면은 연료 및 연소 장치에 대한 개론적인 사항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을 보게 되면 연료 및 연소 장치에서 먼저 연료에 대한 것이 나오죠. 연료 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다가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 이제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료에 대한 장점, 또 특징, 종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제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fuel 해서 연료 이렇게 나오죠. 연료의 구비조건, 이러한 거는 개론적으로다가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표시를 한 3개 정도 할까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외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음에서 연료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연소시 우리가 회분, 애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분이 적을 것, 구입이 용이하고 우리가 양이 풍부하고 당연히 가격은 저렴해야 되죠. 자, 운반 및 저장 취급이 용이할 것, 쉬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클 거,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관용적으로 우리가 열량 단위를 킬로칼로리를 쓰지만 국제 단위인 경우는 킬로주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클 것은 일반적으로다가 연료가 완전 연소했을 때 나타나는 열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중량당 하게 되면 발열량이 클 것, 중량당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력 단위 개념으로서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다가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열량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킬로그램 포스에서 그거는 중량, 무게를 말하는 거죠. 연료 1kg을 갖다가 완전 연소시켰을 때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발생하는 거냐, 이것이 우리가 단위 중량당 발열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학 단위 개념이죠. 그러나 국제 단위에서는 열량을 갖다가 우리가 킬로주울 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킬로주울 퍼 킬로그램 이렇게 우리가 쓰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중량이다, 무게다라고 하는 것은 웨이트,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중량당 발열량이다. 요거는 뭐냐 하게 되면 국제 단위인 경우는 우리가 연료에 대한 모든 우리가 물질의 양을 갖다가 질량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질량은 우리가 물질의 고유량에서 변화가 없는 거고, 이 무게다라고 하는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력장 해석에서는 중량 무게를 쓰는 거고, 열량 단위가 킬로칼로리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건 공학 단위를 말하는 거고, 앞으로다는 국제적인 단위에 입각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kcal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4.186 킬로줄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워주시면 돼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편람에는 이러한 경우 약 4.2 킬로줄이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열량 단위가 킬로칼로리를 쓰게 되면 요거는 공학 단위구나. 열량 단위가 킬로줄로 쓰게 되면 요거는 SI 단위구나. 그래서 얘를 이걸로 고치게 되면 4.186, 약 4.1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려면 또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우리가 1kJ은
약 4.2분의 1 하게 되면 요거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요거는 1kcal 하게 되면은 1kJ를 우리가 킬로칼로리를 바꿀 때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약 0.24kcal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단위가 어떤 것이 나오든지 킬로칼로리가 나오든지 킬로줄이 나오든지 킬로칼로리를 킬로줄로 또 킬로줄을 킬로칼로리에다가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전천후로다가 이건 꼭 우리가 외워두시기 바라고. 자,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할 수 있을 것. 사용상 당연히 위험성이 적어야 되겠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것,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공해 요인이 적을 것,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연료의 우리가 구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쭉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음에서 연료의 구비 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해서 시험의 출제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연료의 성분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도 가볍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휘발분이 많은 연료는 긴 화염을 내기 때문에 검은 연기 및 거름이 나오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정탄소가 많은 연료는 우리가 휘발분이 적어 화염이 짧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공업적으로다가 이 고정탄소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백분율로 표기를 해서 고정탄소는 100- 수분 플러스 또 회분 플러스 휘발분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돼요. 뒤에 또 나오니까 이제 고정탄소다라고 하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주로 공업적 분석에 의해서 백분율로 표기를 했을 때 100- 수분 플러스 회분 플러스 휘발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걸 고정탄소 공업 분석에 의해서 이제 퍼센트로 표기를 하는데 고정탄소는 100- 수분 플러스 회분 플러스 휘발분 요거를 우리가 빼주면은 이게 고정탄소가 되는 거죠. 자, 많은 연료는 휘발분이 적기 때문에 화염이 짧다. 수분이 많은 연료는 기화열을 소비하고 열 손실을 가져오며 착화성이 나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화성이다라고 하는 경우 착화성 요거는 우리가 본래 뒤에 또 나오는데 이 착화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불씨 없이도 이 가연물이 우리가 점화할 수 있는 산화열에 의해서 점화하는 것을 착화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회분이 많은 연료는 연소 효과를 나쁘게 하고 발열량이 낮아진다. 회분, 재 같은 것이 많은 연료는 당연히 연소 효과를 우리가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발열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연료의 저위 발열량. 연료 1kg이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서 일반적으로다가 단위 중량당 발열량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단위 질량당 발열량 이것이 중량이 아니라 질량당 발열량이다라고 하게 되면 SI 단위를 나타내는 거다. 국제 단위로 표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료의 3대 가연성분 요거는 외워둬야 되죠. 탄소, 수소, 황이다. 탄소, 수소, 황 이렇게 일반적인 연료는 탄소 성분이 고체 연료의 경우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죠. 연료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탄소, 수소, 황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연료의 3대 구성 가연 성분 이렇게. 자, 연료의 고유 성분으로서 발열량이 증가한다. 탄소가 많으면 이렇게 연료의 가치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수소다라고 하게 되면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의 판정 요소로서 발열량 증가, 기체 연료에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설퍼, 황이라고 하는 것은 유해 성분이죠. 이제 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열량을 발생을 하지만 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냐? 저온 부식을 가져와요. 저온 부식. 자, 그래서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저온 부식의 원인이 된다. 저온 부식의 원인이 된다. 연료의 퀄리티, 질을 갖다가 저하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황성분이 많은 연료는 좋지 않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고체 연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선 고체 연료에 대한 장점은 어느 것이 있냐, 이런 것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연료라고 하는 것은 상온에서, 상온상하파에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요거에 따른 개론적인 사항을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장점, 연료가 고체인 경우는 연소장치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노천, 야외에 우리가 적재가 가능하다. 또 인화 폭발의 위험성이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인화라, 인화성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가연물의 불씨를 갖다가 가까이 했을 때 우리가 점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 플래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점을 보게 되면 고체 연료의 단점, 연소 효율이 낮고 연소 시 과잉 공기가 많이 필요하다. 완전 연소가 어렵다. 착화 및 소화가 어렵다. 연소 조절이 어렵다. 운반 취급이 어렵다. 연소 시 매연 발생이 많고 회분이 많다.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돼요. 고체 연료인 경우는 매연 발생이 많고 애쉬, 회분 성분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우리가 고체 연료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미분탄 연료의 특징, 고체 연료와 비교했을 때 미분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작은, 우리가 이러한 경우 주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미분이다. 입자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에 대한 크기를 우리는 메시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메시. 여기에 보게 되면 미분탄기에서 150 메시 이렇게 한 것으로서 버너의 유입, 연소, 중유와 혼합해서 연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미분탄 연료라고 하는 것은 무연탄이나 갈탄을, 괴탄인 경우는 우리가 괴탄, 금괴,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500ml. 중괴탄은 25ml 상태에서 우리가 파쇄기로다 파쇄한 후에 자기 분리기, 자기, 요거는 이제 마그네틱 개념의 우리가 이러한 분리기로 철분을 제거한 다음에 건조기에서 120도 정도에서 건조시킨 다음에 분탄화된 것을 미분기에서 미분 150메시 한 것으로서 우리가 버너 유입 연소시키든지 중유와 혼합시켜서 연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미분탄 연료의 특징 뭐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미분탄 연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장점으로서 연료의 선택 범위가 넓다. 저질탄도 연소가 용이하다. 대규모 보일러에 적합하다. 적은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 가능하다. 연소 조절이 쉽다. 기체 연료, 액체 연료와 혼합 연소가 용이하다. 자동제어 기술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 번씩 그냥 이런 거 가볍게 읽어주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밀도 있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다는 연소실이 고온이므로 노재가 상하기 쉽다. 소규모 보일러에 부적합하다. 연소 용적이 커야 된다. 재라든가 회분 등의 비산, 여기서 플라이애시다라고 하는 경우는 재가 비산, 나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집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취급 부조리로 백화이어, 역화의 위험성이 크다. 설비비 및 유지비가 많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미분탄 연료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액체 연료의 특징. 액체 연료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가솔린,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점을 보게 되면 완전 연소가 잘 되어 거름이 적다. 고체 연료에 비해서 재해 처리가 필요 없고 연소의 조작에 의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다.
당연히 액체 연료인 경우는 애쉬, 여기서 재라고 하는 경우 발생되지 않죠. 거의. 품질이 일정하며 단위 중량당 발열량,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연료에 있어서는. 여기서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다라고 하게 되면 1k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발생하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SI 단위인 경우는 열량 단위를 요거 이제 중량이 아니라 이걸 질량당 하게 되면, 우리가 질량당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라서 요거는 질량 매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력 단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중량당 했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공학 단위, 중력 단위에서 요거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중량당 열량을 킬로칼로리 쓰게 되면 공학 단위, 질량당 열량을 킬로줄로 쓰면은 국제 단위, SI 단위.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되고, 얘를 이걸로 고칠 때는 4.186을 곱해주면 되고, 얘를 이걸로다가 만들려면은 0.24를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은 충분히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점화와 소화 및 연소 조절이 용이하다. 쉽게 말해서 점화는 불 붙이는 거고, 소화는 우리가 불을 갖다가 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화 및 소화 연소 조절이 쉽다. 계량이나 기록이 용이하다. 수송과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하며 변질이 적다. 적은 공기로서 완전 연소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액체 연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점을 보게 되면은 취급 인하 및 역화의 위험성이 크다. 가격이 비싼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액체 연료의 단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연료의 특징.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온에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한다 그랬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거를 개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용어와 아울러서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연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장점이 나옵니다. 연소의 자동 제어에 적합하다. 연소실 용적이 작아도 된다. 매연 발생이 적고 회분 생성이 당연히 이것도 없죠. 기체의 경우는 제가 없다. 대기 오염이 적다. 저부하 및 고부하 연소가 가능하며 연료 중 가장 적은 과잉 공기로 완전 연소할 수 있다. 기체 연료인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즉 이론 공기에 가깝게 연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뒤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공기비라는 것이 있죠. 공기비.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기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과잉 공기나 마찬가지예요. 잉여 공기. 그래서 공기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을 말하죠. 계속 나오니까 이런 걸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론 공기량에 대한 실제 공기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공기비라고 하는 경우는 이론 공기량을 갖고서는 완전 연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공기량이 이론 공기량보다 얘가 더 많으니까 어때요? 공기비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소공학에서 공기비, 과잉 공기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상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거의 근사적으로 1보다 크지만 1보다 이렇게 요거 보게 되면 이론 공기에 가깝게 연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공기량 10에서 30% 정도 요거보다 실제 공기량이 이론 공기량보다 10에서 30% 정도 이 정도만 하게 되게 되면 만약에 얘가 10%다라고 하게 되면 공기비는 1.1이 되겠죠. 만약에 30%다라고 하게 되면 공기비는 1.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연소 조절 및 점화, 소화가 용이하다. 불도 붙이기 쉽고 또 우리가 끄기도 쉽다. 이런 얘기의 소화. 자,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수송이나 저장이 불편하다. 연료의 저장 수송에 큰 시설을 요한다. 설비비 및 가격이 비싸다. 누출되기 쉽고 폭발의 위험이 크므로 취급의 위험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기체연료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액체연료의 종류. 자, 이런 거는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액체연료의 종류는 석유계 우리가 액체연료가 있어요. 정제되는 중에 분리되는 순서는 제일 먼저 가솔린, 그 다음에 등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유, 그 다음에 헤비오일, 중유 이런 것들이 있죠. 순차적으로다가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정제 과정 중에서 분리되는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인하점이 낮은 순서, 여기서 인하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플래시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플래시 포인트라고 하는 경우는 인화, 가연성 물질에 불씨를 가까이 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점을 우리는 플래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솔린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 인하점이 낮죠. 마이너스 20도니까 마이너스 20도에서 불씨를 가까이 했을 때 연소 점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등유는 30에서 60도, 그 다음에 경유는 50에서 70도, 헤비오일, 중유는 여기에서 60에서 150도 이렇게.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다가 인하점이 낮은 순서, 가솔린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등유,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헤비오일인 중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중유의 분류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 중유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중유는 영어로다 헤비오일 우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석유 정제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나중에 생성되어지는 이러한 기름을 우리가 중유라고 하는데, 중유는 점성, 점도에 따라서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방카 씌우다 라고 해서 C급 중유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A급, B급, C급은 점도에 따라서, 점도가 작은 것이 A급, 그 다음에 B급, C급은 점도가 가장 우리가 큰 거, 점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을 구분한다. 이렇게 외우시고 있으면 되고, 통상적으로 C급 중유를 우리는 방카 씌우다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유는 점도에 따라서, 점성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는데, 요거는 지금 C급이 가장 점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급 중유는 비교적 점도가 낮아 사용할 때 예열이 필요가 없다, 프리히팅이 필요 없다, 소형 보일러 등의 연료로 사용되며 비중이 작다. 비중이 작다는 것은 뭐야? 가볍다는 거죠. 가볍다. 자, B급, C급 중에는 점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열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거는 프리히팅, 예열, 우리가 예열 점화한다. 이렇게 열을 가한 다음에 점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이 중유에 대한 거, 요거 A급, B급, C급 이렇게 점도에 따라서 가장 점도가 높은 것이 C급이고, C급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방카 씌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유 중에서 보일러유, 보일러 기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C급 방카 씌우라는 거예요. 자, C급 중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C급 중유가 갖춰야 될 성질, 발열량이 클 거. 여기서 발열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학적으로다가 발열량은 단위 질량당 가열량 하면 SI 단위, 자의 중량당 가열량, 연료의 저희 발열량을 통상적으로 말하죠. 이제 뒤에 또 연소공학에서 나오지만 저희 발열량과 고유 발열량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잡열을 더했냐 뺐냐, 수증기의 잡열을 뺐냐 더했냐 이러한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발열량이 클 거, 연료의 저유 발열량이 클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점도는 낮을 것, 유동성이 클 거, 유동성이다라고 하는 거. 유동성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액체로서 흐를 수 있는, 유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점을 우리는 플로르 포인트, 유동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황성분이 당연히 설퍼 성분이 적어야 된다 그랬죠. 황성분은 좋은 부식뿐만 아니라 이거는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의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장이 간편하고 연소, 재처리가 좋을 거, 이런 것들이 C급 중유에 우리가 갖춰야 될 프로퍼티,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유의 주요 성상을 보게 되면 인화점이라는 것은 가연물의 불씨를 가까이 했을 때 점화할 수 있는,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점을 말하는 것이고, 점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유체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또는 끈끈한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비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체인 경우는 주로 기체 연료인 경우는 우리가 공기를 일로 봐서 공기보다 가볍냐 무겁냐 그래서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기체 연료인 경우는 공기를 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연료,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분의 어떤 기체의 분자량 이렇게 비중을 정의하게 되고, 액체인 경우는 물의 비중을 일로 봐서 물보다 무겁냐 가볍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의 밀도분의 어떠한 유체의 밀도, 기름의 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인 경우는 공기를 기준으로 하고, 공기의 비중을 1로 보니까 비중이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볍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액체인 경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물보다 무겁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열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떠한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르게, 중유, 우리가 석탄계 연료의 특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개론적인 사항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탄화수소비, 탄소와 수소의 비가 14 정도로 높아 화염 방사율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탄화수소비가 우리가 작은 것이 좋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러면은 탄화수소비가 탄소와 수소니까 탄화수소비가 작다는 것은 탄소 성분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례관계로서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화수소비가 큰 거는 좋지 않은 연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유계의 것과 혼합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슬러치, 침전물, 찌꺼기가 생성된다. 황성분에 의한 영향이 적다. 점도 및 인화점이 일반적으로 타르게 중요한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예요? 높죠. 그래서 점도 및 인화점이 통상적으로 중유인 경우 타르게 이런 중유는 일반적으로 높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인화점이 낮은 거, 가솔린, 앞에서 정리를 했었죠. 성상에 따라서. 그래서 가솔린, 우리가 등유, 경유, 중유 이런 순위 알았어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객관식인 경우. 여기에서 보시면은 중유의 첨가제, 조연제다라고 하면 중유의 첨가에서 중유의 퀄리티를 개선시키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서 중유의 첨가제, 조연제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 종류를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다. 5개. 유동점 강화제. 유동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액체 연료가 흐를 수 있는, 유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점을 우리가 플로르 포인트, 유동점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는 뒤에 또 나오지만 유동점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응고점보다 2.5도 높은, 요거는 뭐 10도 높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개론적인 사항은 유동점이라는 것은 어느 점보다 2.5도 높은
그러한 온도점을 우리는 플로로 포인트 유동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유동점 강화제, 그 다음에 연소를 촉진할 수 있는 촉진제, 그 다음에 슬러지 분산제. 슬러지 분산제는 이제 안정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안정제. 슬러지다라고 하게 되면 찌꺼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슬러지. 자, 그 다음에 회분개질제, 그 다음에 탈수제, 수분을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탈수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5가지 유동점 강화제, 그 다음에 연소 촉진제, 그 다음에 슬러지 분산제, 회분 개질제, 탈수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제품의 비중이 크면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비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연료인 경우는 우리가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공기를 1로 봤을 때 기체연료인 경우는 비중이 1보다 크면은 공기보다 무겁다,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액체나 고체인 경우는 통상적으로다가 연료 자체가 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 비중이 1보다 크다,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1로 보기 때문에 1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물보다 무거운 거구나, 물보다 가벼운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이 크면 나타나는 현상, 당연히 발열량이 감소한다, 이남이 착화 온도가 높아진다, 탄화수 소비가 커진다. 탄화수 소비가 커지는 것은 안 좋은 거라 그랬죠. 자, 연료가 안 좋은 연료가 탄화수 소비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염의 방사율이 커진다. 화염의 휘도가 커진다. 점도가 증가한다. 점도가 증가하게 되면 무화가 곤란해진다. 이 무화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 안개처럼 뿜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사성. 안개처럼 뿜어준다. 이 무화, 안개 무자에 이게 안개 무자. 그래서 무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료의 입자를 작게 해서 그러니까 분포 이렇게 퍼지게 하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입자가 작은 상태에 우리가 무화라고 하는 거다. 안개 무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점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무화가 당연히 점도가 큰 그러한 연료는 무화성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탄화수 소비가 큰 순서. 탄화수 소비가 크면 안 좋다 그랬죠. 안 좋은 연료가 탄화수 소비가 큰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체 연료가 제일 크고 액체 연료, 기체 연료 순이다. 질이 나쁜 연료일수록 탄화수 소비가 크다, 이런 얘기죠. 자, 중유, 경유, 등유, 가솔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하점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가솔린이 제일 낮다 그랬죠. 마이너스 20도에서도 점화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였었는데 그거의 역순이다. 그러니까 인하점이 높은 물질이 탄화수 소비도 크구나,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아까 인하점이 가장 낮은 거는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했죠. 그거와 역순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탄화수 소비가 낮을수록, 탄소가 적을수록 당연히 연소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중, 연료에 대한 무게를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죠. 자, 미국 협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이렇게 해서 미국 석유 협회에 의해서 나오는 공식, 요거는 API는 우리가 American Petroleum 석유 인스티튜트에서 협회라는 뜻이죠. PAPI, 이렇게. 미국 석유협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은 API는 141.5 분의 비중 빼기 141.5, 131.5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식을 갖다가 우리가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 비중을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API로다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메드수. 보메드수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의 우리가 비중을 나타내는 표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중유의 비중. 이것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비중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 API, 그 다음에 보메드 수치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비중.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외워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 ST, 요거는 이제 비중을 갖다 S라고 쓴 거고, 요 T라고 하는 것은 몇 도일 때의 온도에 따른 거예요. 온도가 몇 도일 때의 비중을 말하는 거냐. 그래서 일반적인 비중은 15도를 상온, 15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5도일 때의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00065 가로 열고 온도가 몇 도일 때냐. 그래서 T 빼기 15 이렇게 갖고 계산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온도가 몇 도일 때의 비중이 나오는 거죠. 비중. 그래서 요거 S15 15도일 때의 비중 플러스 0.00065 가로 열고 T 빼기 1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유에 대한 비중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메드수도 마찬가지야. 140 나누기 비중 마이너스 130. 그래서 비중의 표시 방법은 크게 API, 보메드수,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우리가 헤비 오일의 비중, 요 구하는 공식들, 이런 것들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보면은 점도가 나와요. 여기에서 점도다, 플로르 포인트, 유동점이다, 플래시 포인트, 이그니션 포인트, 파이어 포인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연소 공학에서. 자, 그래서 비스코시티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점도다, 점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끈끈한 정도. 요거는 우리가 유체의 흐름, 이거 기름에 흐를 때 저항, 이러한 것을 유체에 대한 저항, 기름에 대한 저항, 점도가 높은 것은 저항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점도가 높은 것은 끈끈한 정도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비스커시티, 점도다, 점성이다라고 하는 것들, 점도가 크게 되면 당연히 송유가 곤란하겠죠. 잘 흐르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무화가 어렵죠. 이거 안개처럼 뿜어지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 버너에 선단 카본, 탄소가 부착되기 쉬우며 연수 상태가 불량되며 점도가 너무 낮게 되게 되면 연료 소비가 과대해지며 백파이어의 원인이 되며 연수 상태가 불안정하게 된다. 이렇게 점도가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다. 요거에 대한 거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요런 건 외워두시라 그랬죠. 유동점, 플로르 포인트. 액체가 연료가 유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점, 우리가 플로르 포인트다라고 하고, 요거는 어는 점, 요거는 우리가 어는 점 플러스 2.5도.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응고점 플러스 2.5도, 우리가 유동점은 응고점보다 2.5도 높다. 액체가 흐를 수 있는 최저 온도점은 통상적으로 응고점 플러스 어는 점 플러스 2.5도지만 보통 10도 정도로라도 우리가 현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플래시 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착화점, 인화점, 착화점, 연소점, 이런 것들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플래시 포인트, 연소점이라는 것은 가연물의 불씨를 가까이 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점을 우리가 인화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착화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열이 축적돼서 자연적 발화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착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연소열, 산화열에 쌓여, 연소열에 이 산화열이 쌓여서 발화하는 것을 우리가 불씨 없이도 발화하는 것을 착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어 포인트,
연소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야? 인하점보다 보통 5도에서 10도 정도 높은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파이어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착화점이라는 것은 불씨 없이도 점화원이 열의 축적에 의해서 산화열로 인해서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점, 최저 온도점이에요. 다 최저 온도점으로서 우리가 착화점을 발화점이라고도 한다. 발화점. 인하점은 우리가 불씨를 가까이 했을 때 점화원에 접촉했을 때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이며 화기에 대한 위험도를 표시하는 수치다. 인하점이 낮을수록 당연히 점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인하점이 낮은 그러한 연료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연소점은 인하한 후 연소를 계속하게 충분한 전기를 발생시키는 온도로서 점화원의 제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렇게 인하점보다 보통 5도에서 10도 정도 높다. 뭐는 연소점은. 그래서 인하점, 인하점, 착화점. 착화점은 발화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소점은 우리가 플래시 포인트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연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된다. 자, 착화 온도, 착화점,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전기압 및 습도가 낮을 때 압력이 높을수록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발열량이 높을수록 산소 농도가 클수록 온도가 상승할수록 우리가 착화점, 발화점이 낮아진다 하는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탄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옥탄가, 세탄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세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에서 자동차 공학이나 내연기관에서 디젤 기관에서 우리가 세탄가, 옥탄가를 따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탄가라는 것은 액체 연료에서 착화성의 양분을 나타내는 수치다라고 했는데 세탄가다라고 하게 되면 세탄남바, 세탄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디젤 엔진에서의 우리가 요거는 착화성이 좋고 나쁘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다. 그래서 세탄하게 되면 탄소가 16개, 수소가 34개로다가 돼 있는 이러한 연료를 우리는 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체 연료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석유계 기체 연료는 천연가스, 유전, 액화 석유가스, LPG, 그 다음에 오일가스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천연가스, 유전, 석탄계는 탄전,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록가스 이런 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합계 기체 연료는 우리가 중열 수성가스가 있다. 그래서 석유계 기체 연료, 석탄계 기체 연료 요 구분해서 이거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LNG, LPG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거는 완벽하게 외워두시고 공기보다 가볍냐 무겁냐 이렇게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다라고 하게 되면 LN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다가 얘는 공기보다 가볍다 이렇게 하고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죠. C4 여기 CH4 메탄 CH4. 자, 주성분이 메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LNG는 Liquefied Natural Gas, Liquefied Natural Gas다라고 해서 LNG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액화 조건은 천연가스를 상압하에서 마이너스 162도로 냉각시켜서 우리가 액화시킨다. 액화라고 하는 것은 기체를 액체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공기보다 가볍다. 최근 도시가스로 전망이 밝은 가스다. 여기서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기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기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연가스에 그러니까 메탄에 비중하게 되면
메탄의 비중은 공기의 분자량을 28.97인데 29로 보는 거죠. 자, 그냥 28.97인데 공기의 분자량 약 29kg/kg 분의 우리가 메탄의 분자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탄 분자량은 CH%니까 C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분자량, 원자량은 분자량의 합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탄소는 12죠. 요거는 수소는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4개. 그럼 요거는 16kg/kg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9분의 16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암산을 해도 요거는 우리가 16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한 0.5 정도, 0.52 정도 되나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얘가 우리가 0.5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LPG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Liquefied Petroleum Gas다라고 해서 LPG에 요거는 액화 석유 가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 Liquefied Petroleum Gas 석유가스다 이런 얘기예요. 상온에서 0.6에서 0.8 메가파스칼 정도로 가압해서 액화시킨다. 0.6에서 0.8 메가파스칼 정도로다가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액화시킨다. 기체를 우리가 액체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주성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LPG의 주성분은 우리가 프로판과 부탄이에요. 자, 요거는 저급인 경우 탄소수가 3개에서 4개면은 우리가 저급. 프로판, 부탄이 메인 성분이고 그 위에 프로필렌, 부틸렌, 부타디엔 등이 있다. 가장 주된 성분은 우리가 프로판이다 이런 얘기예요. 프로판. 그러면 얘는 공기보다 무겁다 이런 얘기예요. 공기보다 무겁다. 왜? 프로판에 대한 분자량은 12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8이니까 얘는 44kg, kg몰당 44kg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리가 프로판의 비중 하게 되면 공기의 분자량분의 공기 분자량분의 프로판 분자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판의 비중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프로판의 비중은 공기의 비중분의 프로판의 분자량은 44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되니까 얘는 우리가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29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44 나누기 29 하게 되면 이게 프로판에 우리가 분자량이 나오는데 이건 당연히 뭐 1.5 얼마 나오겠죠. 1.53이나 이렇게 나오고 얘는 1보다 크니까 얘는 공기보다 프로판의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기체연료인 경우는 공기 분자량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기체의 분자량 이렇게 구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PG는 공기보다 무겁고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네요. 자, 기화잡열이 크다. 기화잡열이라는 것은 요거는 지금 킬로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프로판 1k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378이나 420kJ의 열량을 갖다가 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발생한다.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의 비중. 비중이라는 것은 무게는 공학 단위, 질량은 SI 단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워 누설시 바닥에 처리함으로 폭발 위험이 크다. 비중이 1.5에서 2.0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판은 우리가 1.5 정도 되지만 부탄은 탄소수가 더 많기 때문에 부탄은 우리가 2지요, 2. C4H10 하게 되면 우리가 분자량이 50, 부탄은 58이기 때문에 58 나누기 29 하게 되면 2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판에 대한 비중은 2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소 속도가 완만해서 완전 연소 시 많은 과잉 공기가 필요하다.
도시가스의 보통 5배에서 6배 정도가 필요하다. 과잉 공기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는. 취급상 주의사항. 용기의 전락, 충격을 피한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요거 중요하죠. 용기의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지 않게 그늘에서 보관한다. 찬 곳에 저장하고 공기의 유통을 좋게 한다. 공기의 유통을 좋게 해야죠. 자, 2m 주의 2m에는 인화성,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2m 이내에는 인화성이나 발화성이 있는 그러한 물질을 두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취급상 우리가 주의사항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치 같은 거 잘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발생록가스 이런 것들은 뭐 계략적인 사항만 알아두시면 돼요. 발생록가스, 코크스, 석탄 등을 적열 상태로 가열해서 공기, 산소를 보내 불완전 연소시켜 얻은 기체 연료다. 발생록가스의 메인 성분은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있다. 어떠한 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된다라고 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연료가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가 되는지 연소 배기가스 중에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완전 연소, 일산화탄소가 포함되면 불완전 연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스를 배관을 통해서 집단으로 공급하는 가스를 갖다가 우리가 도시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가스는 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 교재에 보시면 연소 나오죠. 연소는 영어로다가 우리가 이제 컨비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소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연소란 우리가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급격한 우리가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빛과 열을 수반하는 우리가 발열 반응의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 개요는 알아두시고 공기 중에 산소와 우리가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일으켜 빛과 열을 수반하는 발열 반응을 갖다가 연소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연소의 3대 구조건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연소의 3대 구성 우리가 구비조건 우리가 요거는 가산점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가산점. 자,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해서 가산점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가산점. 이렇게 세 가지 꼭 외워두시고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발열량이 클 것. 여기서 말하는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연료가 1kg이 완전히 연소했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열량을 말하는데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이 있어요. 연소는 전부 다 이 기본적인 완전 연소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잘 외워두시는데 일단은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발열량이 클 것 하게 되면 공학상으로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공학에서의 발열량이라는 것은 연료의 저위 발열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또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 발열량이 클 것 하게 되면 요거는 연료의 저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은 우리가 이제 진 발열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위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에다가 잠열을 더해준 거기 때문에 총 발열량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연료의 저위 발열량 그래서 로어브쉿. 요거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열량 단위는 연료 1kg의 무게가 우리가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발생했느냐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시험에서 우리가 국제 단위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니트 SI 단위에다가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같은 의미지만 우리가 열량 단위를 킬로줄로 쓰고 국제 단위에서는 우리가 절대 단위 SI 단위에서의 모든 물질에는 우리가 변함이 없는 위치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질량을 쓰죠. 그래서 질량 1kg 이거는 이제 매스예요. 매스 이렇게.
연료 1kg이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갖다가 몇 킬로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웨이트, 항상 말하지만 중량을 말하는 거예요. 중량, 무게. 연료 1kg 중을 갖다가 완전 연소시켰을 때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발생하느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1kcal는 몇 킬로줄이냐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외워주면은 1kcal라고 하는 열량은 4.186kj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편람에서는 약 4.2kJ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4.2만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열량 단위를 킬로칼로리 쓰면 공학 단위, 관용 단위, 열량 단위를 킬로줄로 쓰게 되면 국제 단위. 이렇게만 간단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우리가 진 발열량이 우리가 클 것 이렇게. 연료 1k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발생했느냐, 몇 킬로줄의 열량을 발생했느냐. 이게 크면 좋다는 거죠. 자, 산소와 결합이 쉬워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연소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산화열을 발생시키면서 우리가 뭐예요? 요거는 열과 빛을 내는 발열 반응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이 용이할 것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열전도율. 열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와트 퍼 메타 켈빈이에요. 얘도 공학 단위로 말하게 되면 요거는 킬로칼로리 퍼 메타 아우어 디그리 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열전도율. 그래서 와트 퍼 메타 켈빈이 작을 것. 공학 단위로다가 열전도율은 이거고 얘는 뭐냐면 우리가 시크니스.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두께. 두께 1m당 1시간 동안에 1도를 갖다가 전도할 수 있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냐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얘도 마찬가지 와트라고 하는 것이 줄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시간이 포함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전도율에 대한 단위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면적이 아니라 두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활성 에너지가 작을 것. 활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물이 리액션 서브스탄스 반응물이 흡수하는 에너지를 활성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활성 에너지가 작을 것. 그 다음에 연소율이 클 것.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외울 필요는 없고 몇 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제연대학 문제 풀 때 충분히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에 별표에 3개 치고 암기한다. 흡열 반응 물질. 질소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연소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발열 반응 물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질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아니라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가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질소 산화물이다라고 해서 질소 산화물이라는 것은 NO, NO2, NO3 뭐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1, 2, 3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질소 산화물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총칭해서 질소에다가 여기다 X 이렇게 쓰죠. 질소 산화물.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흡열 반응 물질이다. 그 다음에 포화 산화물이다. 포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츄레이션 이렇게 해서 최대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연료가 종료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와 산소를 갖다가 탄소에다가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CO2, 이산화탄소를 생성함과 아울러서 얼마의 열을 발생하죠. 마찬가지 이것도 CO2,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 하면 포화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2, 또 H2O도 마찬가지예요. H2O도 우리가 연소 반응에서 H2 플러스 2분질 O2는 H2O 플러스 얼마의 열을 발생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또 여기에서 우리가 물이나 수증기 이런 거 물이 생성되냐 수증기가 생성되냐에 따라서 발열량이 또 다르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 이미 연소가 종료된 물질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반응 물질이라고 하죠. 리액션 서브스텐스다라고 하고 이거는 뭐냐 생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성 물질.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또 여기에서 얘는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우리가 황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SO2, 이산화황. 요거 탄산가스, 요거 이산화황이죠.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황성분과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게 되면 SO2를 생성함과 아울러서 여기에서 얼마의 우리가 열을 갖다가 발생하죠. 이렇게 이게 발열량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얘가 물로 생성되냐 또 증기로 생성되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몰 1km몰당 얼마의 열을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너무나 중요한 탄소하고 설퍼, 황하고 이 수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벽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도.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생성함과 아울러서 여기에서 뭐예요? 플러스 네모 킬로줄 퍼 킬로그램 몰 1km몰당 얼마만큼의 열을 발생하느냐 이런 거 다 우리가 SI 단위냐 공학 단위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야? SI 단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요 수치도 전부 다 나중에 외우면 좋습니다. 외우면. 자, 얘는 완전 연소 반응식이기 때문에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생성함과 아울러서 이만큼의 열을 발생한다는 발열량, 발열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량을 말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이런 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다라고 하는 경우는 불활성. 이거는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도 고온 물질과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야? 요거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은 고온에서도 우리가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말 그대로 가스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단원자 가스, 원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러한 가스를 통상적으로 해서 요 6가지. 요거는 꼭 외워주시기 바라요. 불활성 기체, 고온에서도 우리가 다른 물질과 리액션, 반응하지 않는 가스에는 여기에서 헬륨, 탄원자 가스의 원자가 하나인 자, 요거는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렇게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른 물질과 리액션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가스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연소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리액션 멜라세트에서 반응 속도나 마찬가지. 연소 속도가 반응 속도나 마찬가지다. 연소 속도는 반응 속도라고 한 산화 반응 속도라고 한다. 화염의 화학적 성상. 이제 불꽃이죠. 화염하게 되는 이제 플레임에서 화학적 성상. 산화염이 있고 환원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산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소시 공기비가 너무 클 경우 화염 중에 과잉산소가 함유된 불꽃을 우리가 산화염이라고 하고 반대로다가 환원염이라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우리가 미연분을 함유하는 화염. 일산화탄소가 생성되게 되면 그거는 불완전 연소니까 쉽게 뒤에 또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산소가 과잉, 산소가 부족. 그래서 산화염과 산화불꽃과 환원불꽃 이렇게 우리가 개요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연소 범위. 연소 범위라는 것은 폭발 범위나 마찬가지예요. 폭발 범위나 연소 범위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그래서 가연 물질이 공기와 혼합해서 연소할 때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소 범위, 폭발 범위는 하한치가 있고 상한치가 있죠. 상한치. 그러면 하한치가 낮고 상한치가 높으면은 폭발 범위가 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연소 온도. 연료가 연소에 발생하는 불꽃의 온도를 갖다가 화염, 플레임의 온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중요해요. 연소실 내의 연소 온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료를 갖다가 완전 연소시킨다. 완전 연소시킨다. 발생량이 높은 연료를 우리가 사용한다. 연소 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연료와 공기를 예열, 프리히팅 신급해서 공급한다. 공급 공기는 이론 공기에 가깝게 해서 연소시킨다. 과잉 공기를 적게 해서 완전 연소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벽을 통한 복사 열 손실을 줄인다. 여기서 이 노벽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보일러 같으면은 보일러 내면의 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노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 보일러 해서 그러면은 노라고 하는 것은 퍼네이스 를 말하는 거고, 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월을 말하는 거. 월. 이렇게 영어로다가 furnace wall 이렇게 해서 용광로면 용광로, 보일러면 보일러의 벽을 통한 복사, 일사에 의한 열 손실을 줄인다. 이렇게 복사, 라디에이션, 열 손실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객관식 문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연소의 구비조건. 너무나 중요하죠. 완전연소. 자, 그래서 먼저 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공기를 서플라이하고 연료와 혼합 잘 시킨다. 연소실 내의 온도를 되도록 높게 유지한다. 온도를 높게 유지한다. 이렇게. 연소실의 용적, 연소실의 부피, 최적은 연료가 완전연소에 필요한데 충분한 용적, 충분한 최적을 갖다가 우리가 함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료와 공기를 예열 공급, 프리히팅, 미리 우리가 예열을 해서 프리히팅 시켜서 공급한다. 연료는 인하점 가까이 예열해서 공급한다. 인하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플래시 포인트. 이거는 우리가 인하점이라는 것은 가연물에 불씨를 가까이 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점. 그거를 가깝게 우리가 서플라이 한다. 연료가 연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되겠죠. 자, 연소의 종류, 형태를 보는 거예요. 연소의 우리가 종류, 형태를 보는데 일단은 이 고체 연료인 경우에는 연소의 형태를 보게 되면 형태는 요거는 우리가 세 가지로 다 주로 따라지죠. 유연탄이냐, 무연탄이냐, 갈탄이냐, 이렇게 고체 연료에 대한 형태를 갖다가 구분할 때는 우리가 유연탄, 무연탄, 갈탄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고체 연료의 형태는 고체 연료, 고체 연료의 형태는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요 연소의 종류에는 우리가 증발 연소, 분해 연소, 우리가 서피스, 표면 연소, 그 다음에 자기 연소는 내부 연소. 이렇게 이건 이제 다음에서 고체 연료의 우리가 연소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 요거에 대한 그 연소의 종류도 외워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액체 연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증발 연소, 분무 연소, 그 다음에 액면 연소, 그 다음에 등심 연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화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거 자 이렇게 등심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 등불이 있어요. 등불 호롱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이 우리가 석유를 빨아 올려서 연소하는 옛날에 골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러한 것들을 일단 등심 연소, 심화 연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심지를 가지고 심지에 의해서 연소되는 그러한 유형을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체 연료에는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부분 예혼합 연소 이런 것들이 기체 연료에 대한 연소의 종류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고체 연료냐, 액체 연료냐, 기체 연료냐에 따라서 요 연소 형태의 요 종류를 갖다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surface combustion 이렇게 해서 표면 연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연료의 표면에서 새파란 단염, 짧은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형태로 휘발분이 없는 연료가 주로 우리가 표면 연소를 한다. 휘발분이 없는 거, 휘발성이 작은 거. 자, 표면 연소를 하는 물질은 주로 우리가 이거는 고체 연료에 대한 거죠. 고체 연료. 자, 보면은 코크스라든가 또 목탄, 숯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표면 연소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분해 연소다라고 하게 되면 연료의 연소 시 긴 화염, 요거하고 짧은 여기서 단염이라고 하는 것은 짧을 단자, 숏플레임에서 이거는 새파란 단염, 짧을 단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숏플레임 이렇게 말. 여기서는 롱플레임, 긴 화염을 발생하면서 연소하는 형태로서 휘발분이 많은 고체 연료 및 액체 연료에는 중진류, 중유 연료가 연소하는 형태다. 중유. 자, 이런 방카 Cu는 주로 C급 중유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휘발분이 없는 연료. 얘는 휘발분이 많은 고체나 액체 또는 중진류 연료가 액체 연료의 주로 형태가 분해 연소에 해당된다. 분해 연소라는 물질은 목재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중유. 이거는 고체예요, 고체. 고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유 이렇게. 액체 연료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 연소에 상당하고 긴 화염 우리가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증발 연소 우리가 여기에서 액체 연료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 기체에 대해 연소하는 형태다. 증발 연소라는 물질은 액체 연료가 주로 이제 증발 연료, 휘발성이 있는 경우로서 가솔린, 등유, 경유, 고체 연료인 파라핀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양초 형태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연소 공기의 공급 방식을 보게 되면 1차 공기와 2차 공기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1차 공기다라고 하게 되면 연료의 무화, 산화에 필요한 공기를 우리가 1차 공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 공기, 프라이머리 에어 이렇게 되는데 자, 연료의 무화라고 하는 것은 연료의 입자를 갖다가 안개처럼 뿜어주는 그러한 경우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무화란
연료의 입자를 마치 안개와 같은 안개 문자니까 안개와 같은 형태로다가 우리가 분무시키는 것을 우리가 스프레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모기약 같은 것도 일종의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는 거 그런 형태를 우리가 무화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액체 연료는 버너로다가 직접 공급하는 공기를 갖다가 프라이머리예요. 1차 공기다 이렇게 얘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2차 공기다. 우리가 세컨더리 이렇게 해서 2차 공기라고 하는 것은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통풍장치, 송풍기에서 송풍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서플라이 되는 공기를 2차 공기다. 자,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에 필요한 공기. 다시 말하면 통풍장치, 송풍기 등에 의해서 서플라이 되는 그러한 공기를 2차 공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공기, 1차 공기, 2차 공기. 요 개요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고체 및 미분탄 연소 방식과 연소 장치가 나오는데 자, 요것도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먼저 고체 연료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화격자 연소. 자, 주로 화격자 뭐 일종의 버너 개념이죠. 자, 그래서 고정 화격자 연소, 기계 화격자 연소, 이제 기계 화격자를 이제 스토커 영어로는 스토커 연소다 이렇게 보고. 미분탄 연소는 이제 버너 연소 이렇게 되는데 먼저 미분탄 연소를 보게 되면 버너 연소는 우리가 선회식 하게 되면 수월해서 수월 영어로 따로 수월하게 되면 회전시키면서 막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연소시키는 그러한 방식의 버너를 말하고 교차식 버너 이런 것들이 미분탄 연료에 대한 우리가 버너 연소에 해당되겠고 화격자 기계 화격자 스토커 연소에는 산포식이 있고 체인 스토커 하급식 우리가 스텝 타입 계단식 스토커가 있다. 그 다음에 고정 화격자 연소. 고정 화격자 연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는 연소 방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고정 화격자 연소 방법은 앞에서 되겠지만 유연탄이냐 무연탄이냐 갈탄이냐 이렇게도 우리가 디바이딩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고정 화격자 연소는 화격자 소각로 로타리 킬른 소각로, 유동층 소각로, 우리가 요거는 멀티 스테이지 타입, 다단식 우리가 소각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하시면 돼요. 숙지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종류 같은 경우는 외워두셔가지고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연료의 연소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화격자와 미분탄 연소가 있으며 연료의 공급 방식에 따라서 수분식과 기계분식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탄 연소장치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간단한 개요를 우리가 알아두시는데 먼저 구조니까 미분탄 연소장치의 구조를 보게 되면 먼저 수송장치다. 그 다음에 드라이 개념의 건조기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세퍼레이터에서 우리가 요거는 마그네틱 자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속분을 갖다가 우리가 분리시키는 이러한 경우. 그 다음에 분쇄기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 괴탄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게 입자를 작게 해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분쇄기죠. 분쇄기를 크러셔다 이렇게 되기를 하죠. 크러셔 이렇게 분쇄기. 그래서 입자가 큰 석탄을 밀입자로 만드는 장치, 입자가 큰 괴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은 입자를 가진 그러한 분탄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분쇄기다라고 해서 중력을 이용하는 것과 우리가 센트리피컬 포스 원심력을 이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자기분리기는 석탄 내에 금속분이나 우리가 딱딱한 물체가 있으면 분쇄기가 마모되므로 이를 분리하는 우리가 장치. 이것이 우리가 마그네틱 세퍼레이터 이렇게 됩니다.
건조기다, 드라이어. 분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젖은 석탄을 미리 드라이, 건조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건조기에서 수분을 제거시키는 이러한 거. 자, 그것을 우리가 건조기다. 그 다음에 수송장치는 분쇄기에서 버너로 또는 저장실로 미분탄을 운반하는 장치로서 공기수송과 컨베이어 타입, 벨트 컨베이어 타입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분탄 연소장치의 구조, 수송장치, 드라이어 개념의 건조기, 그 다음에 마그네틱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크러셔, 분쇄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외워두시고 개요를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분탄 연소장치의 우리가 스트럭처, 구조에는 이렇게 4가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에 대한 개론적인 사항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